6월 23일 첫 방송 다문화TV의 새 예능 프로그램 우리들의 슬램덩크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아시아재단이 지난 17일 서울 글로벌 문화체험센터에서 온라인으로 만나는 다문화 이야기 북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정도의 지도법사 법륜 스님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고민을 듣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 중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봤습니다. 출입국 외국인청 직원들이 난민 심사 과정에서 면접 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에 대해 대책을 촉구하는 피해자 증언대회가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문화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작년 법무부의 난민 심사 과정에서 면접 서류 조작으로 피해를 입은 외국인들이 50여 명이 넘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책임자 처벌을 비롯한 후속 대책이 이뤄지지 않아 이를 촉구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조현정 기자입니다. 난민인권센터가 지난 18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법무부 난민면접 조작 사건 피해자 증언대회를 열었습니다. 난민인권센터는 법무부 난민면접 조작으로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의 사례를 모았습니다. 군사정권 반대 조직에서 활동한 이집트 출신 A씨는 동생이 체포된 뒤 신변의 위협을 느껴 탈출했다고 진술했으나 한국에 체류하며 일하고 싶다고 기재됐고 쌍둥이 동생이 있다는 진술은 형이 있으며 한국으로 불러 함께 일하고 싶다는 내용으로 기재됐습니다. 본국 군사정권의 민간인 살해와 야당 사찰 지시를 거부하고 탈출한 수단 출신 B씨도 군사정권의 총살 위협과 수배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주장이 정반대 내용으로 조서에 기재됐습니다. 또한 이들은 난민 지위 여부를 판가름할 면접 시간이 30분도 채 되지 않았고 조서 작성 후에는 내용을 통역 또는 번역하는 일 없이 바로 자필 서명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작년 7월 난민인권센터는 다수의 난민심사 면접 조서가 면접자의 진술과 다르게 작성된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도 자체 조사를 벌여 55건을 직권 취소하고 재면접했습니다. 하지만 난민인권센터는 현재까지 조사 범위나 현황, 피해자 구제 절차, 관련자 처벌 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전하며 법무부의 후속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본국의 박해와 생명의 위협을 받는 난민 역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들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 난민 심사 절차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때입니다. 다문화 뉴스 조현정입니다. 다문화TV의 새 예능 프로그램 우리들의 슬램덩크가 23일 첫 선을 보입니다. 김승현 전 국가대표 선수와 샘 해밍턴, 김은혜, 김혜림 등 화려한 어벤져스 군단이 다문화 농구단을 이끄는데요. 개성 만점 농구단 아이들이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잠원 한강공원에 모인 농구단 아이들. 이리저리 몸을 움직여보고 비장한 눈빛으로 준비 운동을 시작합니다. 이곳은 다문화TV 예능 프로그램 우리들의 슬램덩크 촬영 현장인데요. 우리들의 슬램덩크는 농구를 통한 아이들의 성장 스토리를 그리는 프로그램으로 6월 23일 처음 선보입니다. 농구단을 위해 농구 레전드 김승현 전 국가대표 선수와 국민대디 샘 해밍턴 코치, 미녀 슈터 김은혜 전 국가대표 선수까지 어벤져스 군단이 모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조금 좀 구제불능인 아이들이 좀 많았는데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좀 많은 그런 존중이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농구 잘 못했어요. 그래서 처음 배울 때부터 좀 잘 배우게 되면 아이들이 점점 농구 실력이 좋아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날 특별히 지원 사격에 나선 SK 전태풍 선수도 보입니다.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전태풍 선수는 다문화 아이들을 향한 마음이 더욱 각별하다고 전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이런 다문화 애들도 보고 막 웃으면서 막 재밌게 열심히 놀아서 마음이 좀 기뻤어요. 키도 크고 막 열정도 있고 막 열심히 해서 제 봤을 때 다 잘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아이들에게 드리블 노하우를 전수하겠다는 전태풍 선수. 경쾌한 음악에 맞춰 드리블을 선보이는데요. 아이들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자그마한 손으로 열심히 공을 튀기는 아이들.
팀 대결로 승부욕도 불태워 봅니다. 선수랑 같이 하니까 농구 선수가 된 것 같고 기분이 제일 좋았어요. 이어지는 민첩성 훈련. 농구장이 아닌 웬 댄스 스튜디오인데요. 민첩성 훈련을 위해 키즈 줌바에 도전합니다. 춤을 출 때도 아이들은 에너지가 넘치는데요. 평소 엄하게만 보이던 코치님들과 한바탕 춤을 추고 나니 분위기가 한결 더 좋아 보입니다. 아이들이 장난기가 많아서 같이 장난쳐줘도 좋아하고 조금은 더 친해진 것 같아요. 뭔가 아까 전에는 농구할 때 뭔가 조금 어지럽고 그랬는데 줌바 댄스를 하니까 뭔가 마음이 착착 뭔가 같이 잘 맞고 그래가지고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역시 농구가 제일 재밌어요. 농구할 때가 가장 즐겁다는 아이들. 전국 농구 대회를 앞두고 맹훈련이 이어지는데요. Because it's a team sport. I like playing with my friends. 친구들이랑 친해서 좋았어요. 앞으로 경기할 때 기대될 거예요. 실력이 좀 는 것 같아요. 재밌고. 아무래도 이런 좀 다문화 또 이렇게 외국인 친구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런 피지컬이 워낙 좋고 또 이 습득력이 좀 빨라서 일반 친구들 기존에 이제 제가 가르쳤던 친구들에 비해서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네. 이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제 아이들과 서로에 대해서 좀 더 교감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씩 아이들의 습성이나 특성을 좀 알게 되고 또 그러면서 이제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6월 23일 우리들의 슬램덩크 기대 많이 해주세요.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슬램덩크, 우리들의 슬램덩크 파이팅! 천방지축 끼가 넘치는 아이들이 코트 위에선 어떤 활약을 펼칠지 기대해 봅니다. 다문화 뉴스 김양혜입니다. 다문화 가족 아이들의 독서 지능을 위한 렛츠 리드 북콘서트가 지난 17일 서울 글로벌 문화체험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북콘서트에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알아봤습니다. 서울시와 아시아재단은 지난 17일 이주민 작가들의 전자책 출간을 기념하며 북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이 레츠리드 그 동화 프로젝트는 우리나라에 있는 다문화 가정 아동뿐만 아니라 각국에 있는 아동들이 이런 그 독서 콘텐츠를 통해서 다양한 문화와 그 이해를 하고 경험을 하는 기회를 만들고자 만들어진 프로젝트입니다. 이날 북콘서트에는 다문화 청소년, 어린이, 작가 등 90여 명이 참석했으며 공모전에 참가한 이주민들이 동화책 집필 소감을 나누는 토크쇼도 마련됐습니다. 더불어 행사에서는 지난해 서울시 어린이책 공모전에 참가한 이주민 작가의 작품 중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작품을 선정해 수상했습니다. 마르코와 엄마는 그 필리핀에서 엄마들이 좀 해외로 가사 도우미로 해외로 많이 나가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담았어요. 뭐 마르코가 10살 때 하고 엄마가 그때 해외로 나갔어요. 그래서 마르코와 엄마 그런 이야기를 담았어요. I believe that good opportunities always come, and usually we need to always be alert to the different opportunities that we can get. And today I think is a great opportunity not only for me but for everyone to also realize that you have to look around and never lose hope, that you can always be creative and create something new. 수상작들을 포함한 2천여 권의 어린이 동화는 온라인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 렛츠리드 디지털 도서관에 접속하면 23개 언어로 만날 수 있습니다. 나무도 있고 지도 있고 이 나비도 있어서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고 있는 다문화 어린이들이 다양한 언어로 동화를 접하며 더욱 큰 꿈을 꾸길 기대해 봅니다. 다문화 뉴스 최미연입니다. 작년 12월 기준 국내 거주 외국인은 약 236만 명에 이릅니다. 다른 언어와 문화적 배경으로 외국인들은 수많은 어려움에 부딪히는데요. 지난 14일 정토의 지도법사 법륜 스님이 국내에서 살아가는 외국인들을 만나 이들의 고민을 듣고 함께 소통하는 장을 가졌습니다.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참가자들이 강연장을 찾아 자신의 고민거리를 질문지에 가득 써내려갑니다. 지난 14일 서울 조계사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 법륜 스님의 외국인을 위한 증문즉설 강연 현장인데요.
동영상 누적 조회수 1억 뷰를 기록한 법륜스님은 1000회가 넘도록 증문즉설 강연을 이어오며 사람들의 고민에 명쾌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애환을 우리가 먼저 얘기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괴로울 수밖에 없는가 이것을 서로 대화를 하면서 살펴봅니다. 이날 강연에는 120여 명의 참가자들이 모였고 참가자들의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I really like to learn more about different religions and just like to find things to apply for my own life. 나는 한국에서 거진 30살까지 자라니까 그런 한국식 문화와 얘는 이제 미국 완전 태어났으니까 아빠도 미국 사람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 차이가. 법륜스님은 서로 다른 문화로 갈등을 겪는 외국인들에게 자신이 기준을 어디에 두고 현상을 바라보는지 먼저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갈등에 맞서는 올바른 마음가짐과 태도를 제시하며 모두가 상생하고 더불어 사는 지혜를 전했습니다. 다문화 뉴스 김양혜입니다. 지난달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안타까운 유람선 침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마다 출국자가 늘면서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도 잦아지고 있는데요. 사전에 여행국의 안전정보와 위기상황 대처 요령을 미리 숙지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양혜 아나운서가 알아봤습니다. 지난해 우리 국민의 해외 출국자 수는 2,800만여 명. 해마다 출국자가 늘면서 외교부에 접수되는 해외여행 사건, 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나 휴대전화 앱에서 해당 여행국의 여행 안전 수준을 확인합니다. 외교부는 여행경보 제도를 통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와 지역을 지정해 위험 수준과 행동 지침을 안내합니다. 또한 해외에서 길을 잃거나 각종 사고를 당했을 때 위기 상황 대처 매뉴얼이 제시돼 있고 체포 또는 구금되거나 여권이나 금품을 도난했을 때 현지 영사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외교부에서 24시간 운영하는 영사콜센터 822-3210-0404로 연락합니다. 구조 신고는 물론 긴급한 송금이나 통역이 필요할 때도 6개 국어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을 대비해 여행자 보험 가입도 필수입니다. 특히 보험 가입 시 의료비 보장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 다쳤을 때는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치료비는 100% 자기 본인 부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장해주는 담보가 이제 해외 의료비 담보인데요. 그런 부분은 필수적으로 그리고 보험 가입 금액을 넉넉히 해서 가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응급 의료 상담이 필요한 경우엔 소방청이 중국과 일본, 동남아 등 36개 나라를 상대로 운영 중인 직통전화 8244-320-0119를 이용하면 유용합니다. 한 해 해외에서 발생하는 우리 국민의 사건, 사고 건수는 약 2만 건에 이릅니다. 현지 안전 정보를 잘 챙기고 위기 상황 대처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문화 뉴스 김양혜입니다. 다음은 단신입니다. 세계 요가의 날을 맞아 지난 16일 서울 세종대로 차 없는 거리에서 3천여 명의 요가인들이 단체 요가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유엔에서 정한 세계 요가의 날은 인도의 전통 수행법이자 운동인 요가를 통해 전 세계 인구의 건강과 정신을 증진시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행사에 참가한 한 외국인은 요가는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이라며 한국 광화문에서 세계 요가의 날을 만나게 돼 즐거웠다고 밝혔습니다. 다문화TV가 한국외국어대학교 BBB 코리아와 함께 각 기관의 발전을 위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자 지난 14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는 한국 최초의 외국어 전문 고등교육기관으로 개교해 현재 융복합 글로벌 명문대학으로 성장했으며 BBB 코리아는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포용하고 이해와 화합을 도모하는 다양한 문화 사업을 운영하는 NGO 기구입니다. 각기 조금씩 다르지만 조금씩 중복되는 그 역할을 서로 합친다면 복합적으로 또 융합적으로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하고 우리가 사회에 조그마한 공헌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새 기관의 MOU 체결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갖춘 다양한 다문화 인재가 양성되는 사회로 한 발짝 더 다가가길 기대합니다. 네트워크 뉴스 단신입니다. 영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15일 엄마와 자녀가 함께하는 동화요리를 진행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엄마와 자녀가 함께 동화를 읽은 후 이야기 속 요리를 만들기 위해 재료를 다듬고 완성하는 과정에서 아이의 상상력, 만족감과 성취감이 전반적으로 향상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교육에 참가한 한 다문화 가정 학부모는 요리 교실이 촉감놀이도 되고 아이가 음식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며 언어 발달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산림청사나 공공기관인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에서 지난 15일 스리랑카 국립전속무용단을 초청해 수목원에서 즐기는 스리랑카 춤과 음악 공연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초청 공연은 지역의 문화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봉화군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 다문화 가정과 관람객들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연으로 진행됐습니다. 초청 공연은 스리랑카 국립전속무용단의 왕가 요정, 코다라와바디, 웨스, 비콕, 힌디, 가면무용 공연 등 색다른 공연으로 이어졌습니다.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예술 기회 확대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문화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통영시는 지난 19일 통영시립도서관에서 다문화 인형극 우리 할머니는 허왕후 공연을 개최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허왕후는 가야국의 첫 다문화 가정이라 할 수 있는 김수로 왕과 그의 부인 허왕옥의 이야기를 담은 인형극이며 통영시 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100여 명의 어린이가 이번 인형극을 관람했습니다. 통영시립도서관 관계자는 다문화 인형극으로 아이들이 다문화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이해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안산시가 200여 개의 외국 음식점이 자리해 내외국인에게 특별함을 선사하는 다문화 음식거리를 더 쉽게 즐길 수 있도록 나라별 음식의 특색과 업소별 대표 음식 등을 심층 취재한 세계의 맛 안산 다문화 음식거리 책자 2,000부를 제작, 배포했습니다. 책자는 업소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위치를 지도로 표시했을 뿐만 아니라 내외국인을 위해 한국어와 영어를 바탕으로 각 나라별 언어로 번역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문화TV 시청자 여러분, 명지산업대학원 정지은 교수입니다. 우리 정부는 중소기업의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어업, 농축산업 5개 업종에 대해 외국 인력 도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외국 인력의 무분별한 입국을 막기 위해 고용허가제를 실시, 매년 도입 규모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네팔에서 고용허가제 E9 비자로 천안에 있는 한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은 한국에 와서 고용허가제 때문에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외적인 이유로 3년 동안 3번까지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다고 했지만 사업주가 허락하지 않으면 변경을 못합니다. 그래서 미등록 체류자가 된 이주 노동자도 많이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도 한국인처럼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한국인들도 경제 상황이 안 좋을 때 사우디 같은 나라에 간 것처럼 이주 노동자도 경제 상황 때문에 한국에 일을 하러 와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할 때 욕도 먹고 폭행도 당했습니다.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은 일터에서 마음 놓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등 노동자들은 범죄가 아닌데 사람들이 이상한 시선으로 볼 때가 많습니다. 피부색이 까맣거나 가난하더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니 차별하지 말라고 호소합니다.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기피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인 마도수다 노자가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일터나 한국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기 위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일터를 바꿀 수 있게 고용허가제를 노동권이 보장되는 제도로 바꾸고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이 최소한 사람으로서 존중되어야 함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음은 다문화 게시판 소식입니다. 제1회 대한민국 외국인 다문화 체스 대회가 8월 10일부터 11일까지 평창군 용평리조트에서 열립니다. 참가 종목은 일반부, 청소년부, 유학생부, 여성부로 나눠 진행이 되며 개인이나 단체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체스연맹 홈페이지와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서울시에서 다음 달 19일까지 올해의 서울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을 위한 후보자 추천을 받습니다. 서울에서 연속 3년 이상 거주 혹은 비연속 5년 이상 거주 중인 외국인이나 시정 발전에 기여한 주요 외빈이면 후보자로 오를 수 있으며 자세한 신청 방법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19 인구교육 창작동화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전은 결혼, 출산과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주제로 하며 우수작은 동화책으로 출간돼 전국 도서관과 학교 3,000곳에 배포됩니다. 북한이 내년 평양에서 열리는 마라톤 대회 일정을 확정하고 외국인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대회는 2020년 4월 12일이며 수백 명의 현지인과 평양 거리를 달리게 됩니다. 또한 중국 베이징에 기반을 둔 북한 전문 여행사 고려투어가 참가자 모집을 독점 중개해 문의는 고려투어 홈페이지에서 하면 됩니다. 다문화TV에서 다문화 어린이의 성장 예능 프로그램 우리들의 슬램덩크를 선보입니다.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이 농구를 통해 밝고 에너지 넘치는 모습을 선보이는데요. 농구계의 제2의 이강인을 꿈꾸는 아이들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8시에 방영되는 우리들의 슬램덩크, 많은 시청 바랍니다. 다문화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